꿀은 자연의 힘을 지배학적으로 담은 음식으로 그 자체의 효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지만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어 더욱 건강에 이로운 보약이 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됐고 가장 완벽한 슈퍼푸드인 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나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액체로 된 금이라고도 했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들의 식량으로 불렸을 정도인데요. 특히나 단맛을 내는 설탕이 100% 당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 꿀은 포도당과 과당의 70%, 나머지 30%는 비타민과 미네랄, 수분 등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단맛을 내면서도 영양소까지 아주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술을 마신 다음날 꿀물이 국민 숙취 해소제인 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오늘은 이렇게 좋은 꿀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식품과 좋은 꿀을 제대로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건강을 위한 모든 정보 장수마을입니다. 꿀 1kg을 얻기 위해서는요, 벌들이 자그마치 560만 송이의 꽃을 돌아다녀야 한다고 해요. 갑자기 꿀벌들한테 좀 미안해지는데요. 그런데 벌꿀은 벌들이 꽃에 있던 꽃꿀을 꿀통 안에 그냥 모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벌들이 수거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벌이 침 안에 있는 효소를 섞어서 숙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벌꿀은 꽃꿀 속에 원래 있던 각종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면서도 몸에 좋은 효능이 많은 꿀로 변하게 돼요. 이런 꿀과 같이 먹으면 궁합이 너무나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식품은 마늘입니다. 꿀과 마늘을 같이 먹으면 면역력과 원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죠. 꿀에는 설탕에서는 얻을 수 없는 비타민 B1, 에너지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티아민이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이 꿀 속에 있는 티아민이 마늘의 그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10배에서 20배 더 높은 알리티아민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또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찐 마늘을 꿀과 함께 1대1의 비율로 재었다가 마늘의 크기에 따라서 하루에 6알에서 한 9알 정도까지 드시면 보약이 됩니다. 마늘은 이미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항균작용 또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기는 한데 매운맛 때문에 먹기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꿀과 함께 먹으면 그 자극적인 맛과 향이 감소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시거나 열이 많은 체질인 분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은 이 꿀마늘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에 오히려 눈이 충혈되거나 혈압, 혈당이 오르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늘과 계피는 모두 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계피가 가진 뛰어난 효능 중에 하나가 진통작용이에요. 그래서 계피꿀을 먹으면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생리통, 관절통, 이런 통증을 다스리는 데 좋고 손발 저림을 다스리는 데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에 꿀 한 스푼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되는데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20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꿀하고 계피를 섞어서 섭취하게 했더니 일주일 안에 73명이 통증이 개선되었고 한 달 후에는 예전에는 걷거나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절 부위로 혈액의 흐름이 개선되면서 얻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어깨나 무릎, 관절 같은 부위가 시리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 특히 더 꿀계피가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 계피를 과량 섭취하는 경우에는 두통이나 위장장애가 유발될 수 있고요. 또 계피도 종류에 따라서는 간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세 번째는 무입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커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덩달아 기승을 부리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기침 감기와 가래입니다. 특히나 뱉기도 힘든 찐득한 가래는 기관지를 답답하게 만들어 숨쉬기가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닌데요. 그럴 기미가 보일 땐 무를 한번 드셔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바로 무의 독특한 매운맛을 담당하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시니그린은 혀에는 좀 매울지 몰라도 기관지 건강만큼은 확실하게 챙겨준다고 합니다. 몸속에 들어간 시니그린 성분이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점막 표면에 딱 들러붙어 있던 가래를 묽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래가 묽어지다 보니 쉽게 뱉어낼 수 있어서 호흡이 편해지고요. 기관지 속 세균을 없애줘서 기침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특히나 무가 목의 통증을 완화하고 해열 작용을 해줄 때 꿀은 강력한 항염 작용으로 기침을 유발하는 박테리아균을 제거하고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주어서 무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기관지 건강을 꼼꼼히 챙겨주는 무꿀즙, 오늘부터 한 잔씩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무꿀즙은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합니다. 일단 무와 꿀, 열로 소독한 병을 준비한 다음 깨끗하게 씻은 무를 껍질을 벗기지 말고 채 썰어 주세요. 무 껍질에는 배보다도 10배가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껍질째 채 썬 무는 열탕 소독한 병에 넣어둔 다음 무가 잠길 만큼 꿀을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무와 꿀이 담긴 병의 입구를 랩으로 꼼꼼히 씌워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무와 꿀을 함께 숙성시키면 꿀이 무채에 점점 스며들고 무채가 절여지면서 진한 무꿀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무꿀즙을 따뜻한 물에 한 티스푼씩 타서 드시거나 무꿀즙 자체를 한 티스푼씩 떠서 드셔도 되는데요. 이때 복용 횟수는 하루 최대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꿀 고르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꿀을 고를 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알려드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시중에 파는 꿀은 육안으로 보기엔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벌에게 인위적으로 설탕을 먹여서 만든 사양 벌꿀인지 아니면 벌들이 자연에서 직접 채집한 재료들로 만든 천연 벌꿀인지에 따라 몸에 좋은 성분의 종류와 그 함량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중에는 사양 벌꿀을 마치 천연 벌꿀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파는 업체도 있다고 하잖아요. 먼저 제품 라벨 속 식품 유형에 어떤 벌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그리고 탄소 동위 원소 비율이 몇 %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천연 벌꿀로 인정되려면 이 비율이 마이너스 22.5%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7.5%라고 하면 천연 벌꿀이 맞는 거죠. 사실 내가 직접 먹을 때도 중요하지만 천연 벌꿀인 줄 알고 고마운 분께 선물했는데 그게 아닐 경우 참 난감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주민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